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는 지수가 7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더니 또 오늘은 135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뭐 정신 못 차리죠. 그죠? 막 주가가 막 오를 때도 급등, 내릴 때도 급락, 그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11월 달부터 그런 말씀을 또 드렸죠. 11월 달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조정을 이게 이제 11월 달까지 받을지 아니면 한 달 더. 보통 이제 대상승장에서도 지수든 뭐 종목이든 조정을 길게 받으면은 3개월까지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짧으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런 식의. 그래서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지수가 이게 또 크게 내리면 또 바닥을 빨리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보여주면 이제 오히려 또 주도주들과 이런 주도주 간에서도 이제 순환 개별 이런 쪽은 또 더 강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이 이제 인벤티지 랩, 그죠? 제가 이제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반기도 자료집에 바이오 종목을 5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일 이제 신고가를 못 낸 종목 중에 하나가 인벤티지 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벤티지 랩이 그죠? 오늘 종가가 74,800원이네요. 이야. 대행사에다가 막 그죠? 그 당시에 왜 이놈은 못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문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은 다 신고가인데 얘만 못 가서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종목 5종목을 소개를 했는데 자료집에 나머지 4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뭐 심심하면 갱신을 하고 있고 조정받고 갱신하고 얘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죠? 슬슬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플랫폼 기술 수출 플랫폼 기업 이건 제가 이제 지금은 얘는 이제 옐로칩이 상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베타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신약의 효능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효능을.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 그죠? 요즘 이제 시장에서는 또 정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니까 알테오젠을 메꿀 수 있는 바이오가 누군가 분주하게 막 이놈저놈 막 들대더라고요. 저는요, 딱 2종목 밖에 없어요, 여러분. 2종목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리 들대봐야 알테오를 따라올 수 없어.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뭐 VVIP 분들이야 뭐 그죠? 딱 쥐고 있으니까 그죠? 뭐 걱정해? 기다려봐. 뭐 내년에 시장이 안 열려요? 뭐 주식이 매일 빠질 것 같나요? 자, 인벤티지 랩 축하드립니다. 자료집 제가 자료집 어제 표지판에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강의했던 그 사진 찍은 거 그 표지판 한다고 그랬잖아. 멋있잖아. 그죠? 무지개, 쌍무지개가 났으니까 내년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또 자료집에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대박이 나기를, 그죠? 기원하면서 제가 쌍무지개 떤 이제 그 한번 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자,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료집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연말까지 자료집에서만 끌고 나가고 완급 조절하고 하라고 했죠. 자, 다시 셀트로 이제 오면은 이렇게 보다가 셀트로 오면 또 이제 또 그죠? 휙 들어가죠, 그죠? 자, 오늘 셀트가 사실은 이제 오늘 코스피가 만약에 90포인트만 하락했어도 딱 셀트가 좋은 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놈들도 오후장에도 힘을 내더라고 보니까. 누가? 차명계좌가 오늘 힘을 많이 냈잖아. 차명애들이. 그죠? 어제는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조성하는 기관놈들이 힘을 내면서 잡아 밀렸고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오늘은 이제 그 힘은 안 되는 것 같은지 오늘 그 힘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럼 누가? 차명계좌가 그죠? 차명계좌가 막 시장이 밀리니까 수급에 뭐 매수 부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저는 지수가 마이너스 90포인트 80포인트만 빠졌으면 셀트가 조정이 탁 모습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더 줄였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최대 거래를 어쨌든 지난 목요일 날 시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좀 거래를 줄이면서 조정이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를 높게 정해서 일봉을 안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상당히 안 좋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에다가 셀트리온이 이제 어저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큰 변화가, 그죠? 저는 공매도 애들이, 그죠? 쉽게 말하면 그냥 똥줄 탔다. 그거를 그냥 막, 쪽팔린 거 모르고 그냥, 그죠? 어저께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따가 그건 제가 변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셀터는 실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놈들이 나가지 않으면, 그죠? 셀터의 상승은 지금까지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놈들이 그럼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그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놈들도 그동안에는 스물스물 그냥 몰래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뭐가 급한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똥줄 탄다고 하잖아. 그렇지, 이런 짜리들. 이런 짜리 오늘도 막 들으니까 너 속상하지. 자꾸 들으면서 내가 너한테 그러고 그러면 그만 들어 이제. 다른데 옆에 그 다른 유튜브들 많잖아. 뭐 목표가 뭐 70만 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 나는 셀터 사라고 안 그런다고 그랬지. 저는 여러분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하러 삽니까? 오히려 저는 풀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이보이 앞에 분들은 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30% 줄여가지고 지금 다른 주식에 지금 투자를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안 살 거예요 이제. 왜? 다른 놈 좋은 거 뭐 그죠? 제2의 알테오전도 막 비치고 그러는데 셀트도 그냥 요것만 가지고 대박 내도 엄청난 대박을 내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거래를 줄였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늘 봉이 너무 좀 크게 밀렸어요. 왜? 코스피가 135포인트. 자, 이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 20일을 깼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20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근데 우리 코스피도 20일을 깨기는 했으나 거래가 터진 건 아니에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나스닥이든 우리든 20일 입형을 전후로 등락을 11월 달에는 할 것이다. 11월 달에는. 그럼 이제 저점 부분은 어디야? 단기적으로 어쨌든 큰 이변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지금 뭐 사실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큰 호재가 될 거는 이제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미국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누가 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2028년을 조심해라. 그죠?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산. 근데 이제 이번 이런 세계적인 이제 뭐 대공황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자산 버블이 좀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세계 경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다. 그 말을 누가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뭐 VVF 분들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같이 가면 제가 다음에 우리 그 시골 그 농장에도 한번 초청할게요. 그죠? 저도 그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월가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결국 이제 9만 원대를 깨려고 하잖아요. 지금 거죠. 9만 원대를. 비트코인이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증시도 크게 조정을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4년 주기설 이런 말도 자꾸 뭐 하여튼 안 좋은 부분이야.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의 그 가상자산, 그죠? 이것도 지금 조금,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AI 쪽에 좀 버블이, 그죠? 한국 경제를 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또 그런 부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최근에 이제 아마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또 일부 위에 많이 올라간 정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또, 그죠? 이제 서서히 또 불안감이 다가오죠. 막 내일 정도 빼고 뭐 이번 주에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제 뭐 자료집이든 또 우리 VVIP분들 여기서 뭐 코스피가 그죠?
200% 더 빠져본들 그래도 몇 퍼센트 수익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투자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주식을 사고 팔고 그죠? 조금 먹고 팔고 조금 먹고 팔고 이렇게 하면 위에 탁 걸린다고 위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주도주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안 되면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1차적으로 어쨌든 저번 저점이 이제 3,870포인트대인데 여기를 뭐 크게 하야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3,800 한 4, 50 정도에서 그죠? 그럼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나스닥을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미국도. 미국은 이제 약간 지금 미국 나스닥이 이제 오늘 밤에 물론 이제 내일 새벽이죠, 그죠? 어떤 뭐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따라도 중요하고 어제 미국이 아무튼 뭐 금리 12월 달에 인하 부분은 약간 물 건너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이제 핑계를 또 만들고 있고 어쨌든 지금 20일 이평이 깨진 상태잖아요, 그죠? 깨진 상태. 근데 지금까지 이게 약간 60일동 평균선, 그 밑에가 60일동 평균선을 타치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 타치했죠. 그죠? 그만큼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 미국만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크게 막. 오늘도 장중에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확 밀려버리니까 일본도 더 밀려버리고 우리도 막 확 밀려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뭡니까? 그죠? 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시간 외든 그죠.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이제 20일을 약간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했어, 미국에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아직 지키고 있죠. 엔비디아는 그래도 뭐 그나마 엔비디아는 그죠. 이 저점을 좀 지키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여기를 확 깨버렸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내일 시간 외에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실적 발표가 좋아도 또 그 다음날 또 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그 VFM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시황 문자를 보낼 때 저번에 하나오션 매도한 일부 매도한 거 하고 이번에 ABL 고점에서 일부 매도한 거 하고는 그죠?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자꾸 막 살라고 막 오늘 뭐 요거 좀 사면 되겠어요. 문의도 오고 기다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만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미국도 지금 책을 보면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은 그죠? 뭐 존슨앤존슨이 됐든 일라이 릴리가 됐든 그죠? 뭐 또 암젠이 됐든 좋습니다. 흐름이. 자, 다시 이제 셀트로 넘어와서 자, 셀트가 어쨌든 이제 내일은 수요일이죠. 그죠? 수요일. 또 우리 수요일 되면 우리 빨간 장비님이 기억이 나는데 내일은 어쨌든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 뭐 내일 낮게 시작해서 땡기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쭉 보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셀트리온의 어저께 큰 변화가 났거든요. 이 변화는 셀트의 대세 상승과 연관이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가 고점에서 주가 빠지는데 이렇게 한다? 그럼 바보지 뭐,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얘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다 드러내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 지금은. 아무나 봐도 이제 다 알 거야, 이따가 보면. 그랬구나,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어제 아무튼 의도적인 시초가 높게 시작을 해서, 그죠? 장대 항목을 만들면서 개인들한테 급박을 한 거 아니야. 물론 어제 개인이 매수했겠습니까? 차명이들이 매수한 거죠, 그죠? 오늘은 또 올라가는데 막 차명이 자영 돌리면서 막 버럭버럭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일봉 이렇게 보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하면 더 여러분들이 실감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큰 변화가 나오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공매도의 이런 그동안에 없었던 이런 큰 변화들이 수혜장의 경고로 그죠? 얘들이 뭡니까? 움직인다면 어떤 앞으로 상황들이 벌쳐질까? 그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마지막 퍼즐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마지막 퍼즐 부분과도 연동이 되면서 만약에 얘들이 이런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죠? 그래서 대세 상승장은요 한두 달도 조정받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 깡통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대세 상승장의 가장 기본이 뭐다? 실적과 성장이다. 그럼 실적과 성장이 안 되는 놈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뭐야? 그 고점에서 물렸다. 그러면 앞으로 큰일 난 거지 뭐.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저평가라는 부분에서는 오겠지만은, 그죠? 근데 실적과 성장이 좋은 놈이 주가가 지금, 위험을 싸면서 못 가고 있다. 그 주식은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그 생각만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짤이 나가라. 응? 저 옆에 너희들끼리 듣는, 유튜브 있잖아. 그거 가서 열심히 들어. 그 유튜브들, 이제 듣지만 내 거. 응? 뭐 이렇게 들으면서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래. 자, 이제, 본론. 자, 오늘 외국인들이 5,500억 이렇게 많이 매도한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오히려 많이 팔았죠. 그죠? 6,700억. 뭐가? 기계가, 금융투자. 그죠? 오늘 보면 연기금도 593억이나 팔았어요. 와, 사모펀드는요, 1,5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내 자산운용 사람들 막 사모펀드, 투신, 그죠? 2,000억이나 막 팔았네. 그럼 기계도 오늘 4,200억 팔았어요. 외국인들 5,500밖에 안 팔았어요. 그렇게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장기 무너지면서 판 거고, 그죠? 근데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팔아서 샀습니다.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기는 했죠. 그래서 수급은 오늘 안 좋았다. 그죠? 전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장이 좀 빠지면 누가 더 막 손절매를 칩니까? 막 치고 내려갑니까? 연기금이든 막 사모펀드든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더 막 그죠? 강분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보십시오. 셀트가 오늘 3.3%, 삼성전자 하이닉스 5%, 뭐 기본이 다 4, 5%, 60% 빠졌죠. 오늘 오른 애들을 보십시오. 알테오젠이 1.2, 리아켄바이오 0.6, 인벤티지랩 9.6% 급등했어요. D&D 파마, D&D 파마텍 1.6, 레인보우도 오늘 3% 떴네요, 그죠? 현대중공업도 좀 오르고, 그죠? 근데 경고장이 붙어 있는 ABL 바이오는 오늘 5%나 급락했어요. 5%나. 조심해야 돼요. 5%나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와서. 자, 오늘 수급을, 오늘 이제 제목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계가 56,000주 매수예요. 오늘 외국계 뭐 매수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 검은머리 놈들이 샀으니까. 누가? 신한이 샀으니까 의미 없다. 그죠? 어제도 여전히. 근데 이제 어제는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공매도였거든요. 어제 뭐 17만 뭐 몇 주를 샀어요. 그 18만 주를 팔았으니까. 근데 오늘도 공매도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얘들은 계속 주가 올라가는 건 저지하는 거는 공매도. 그러면서 자전. 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세장이 마지막 경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마지막 경고를 했다면. 이런 자리들 아직 안 나갔니? 경고를 했다면이다. 한 것이 아니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오늘 45,000주 팔았어요. 그죠? 어제는 뭐. 어제는 56만 주 샀는데. 어제 개인이 샀겠습니까? 그죠? 참여인들이. 자, 오늘 보면은 금투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고, 그죠? 보험은 뭐 시장에서 약간 매수였으니까 의미 없고, 투신, 전체 시장에서 팔았고, 셀트도 팔았고, 사모펀드는 1,500억 파는데 셀트는 그렇게 뭐 판 게 없어, 그죠? 그죠? 그래도 약간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좀 많긴 한데,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있어. 오늘 신기한 게 연기금 애들이 저는 왜 샀을까? 저는 참 이게 좀 의아했어요. 39,000주나 매수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의 물량은 아무래도 뭐 떨어지는 개인적인 물량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의미 없다. 근데 여기부터 의미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도 공매도가 88,000주, 어제 173,000주. 엄청나죠, 공매도. 그죠? 이게 여러분들 뭐야? 빚내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우리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신용 사신 분들 지금, 똥줄 탈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번 주만 주가 빠져보세요. 손절 많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서 뭡니까? 깡통 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도 빚내서 하는 거니까
얘들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다행히 시장이 좀 조정 과도니까. 허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어제 하고 오늘까지 합한 거예요. 어제 이제 IM 증권이 15만 주. 그러니까 어제는 기관 내 시장 조성자들이 잡아 누르면서 돌리면서 눌렸고, 오늘은 차명 계좌가 잡아 돌리면서 누른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누구다? 대한민국의 기관들이다. 항상 그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지 다음에 실수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은머리 물량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매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합하면은 거의 한 7, 8만 주 매도잖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근데 JP, 골드만, 모간 스탠리는 안 팔았잖아. 왜? 지난주에 엄청나게 쇼크버 했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요, 340만 주예요. 그럼 고점 대비 한 150만 주가 좀 줄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제 크게 줄었죠. 그 앞에도 물론 416만 주였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이제 주가는 물론 어제 오늘 하락했지만 공매도 누적 잔고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시간이 쫙쫙 다가오니까. 그죠? 이제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가 이제 분할 상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를 보니까요. 대차 잔고도 지금 오늘도 그럼 1100만 주대로 왔어요, 이제. 오늘도 9만 9천 주. 그죠? 9만 9천 주. 10만 주 정도. 그러면 이제 1130만 주대잖아. 그죠? 이것도 1350만 주대에서 엄청나게 내려온 거잖아요. 거의 한 200만 주 넘게. 그죠? 200만 주 넘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도 거의 한 150만 주. 대차 잔고도 거의 한 200만 주 넘게.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바로 신용잔고라고 그랬죠. 자, 신용잔고가요, 10일부터 줄기 시작을 하더니 최고치가 243만 주죠. 근데 어저께 10만 8천 주 줄었어요. 금요일 날 11만 6천 주 줄었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적이 별로 봤나요? 그러면 어쨌든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뭘로 막았다는 거야? 신용으로 샀던, 예를 들면 신용을 제가 거의 최소한 한 130, 40만 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좀 덜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매도로 막고 신용으로 막고 그렇게 하면서 뭐해? 밑에서 주가 못 가게 해놓고 쇼크업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할까?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퍼즐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세 상승장이다. 2달, 3달도 조정을 할 수 있다. 대세 상승장이 가장 기본은 뭐다? 실적과 성장이다. 셀트가 3분기의 실적을 확인했어, 안 했어? 합병 실적을 확인했죠. 4분기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어제 이거 까먹었구나. 이거 빨리 볼게요. 어저께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미국 처방 데이터를 보면요. 처방 데이터. 램시마가 전달보다 2.4% 증가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29.9%예요. 증가했다는 게 전달보다. 트룩시마도 전달보다 8.4%나 증가했어요. 32.1%예요. 저는 이게 이 두 개는 그렇다 치고 내일 제가 상세히 해줄게요. 허즈마도 처음이에요. 허즈마도 2%예요. 아마 허즈마 1.8, 1.9까지 갔다가 그죠? 2% 처음이에요. 전달보다도 30.9%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베그젤마예요. 베그젤마가 8.9%예요. 시장 점유율이 여러분들. 전달보다도 2.8%. 전년 대비 42%죠. 하나 더, 유프라임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죠? 1.5% 그대로. 조금 증가한 것 같아. 응? 스테키마 아시죠? 스테키마 진짜 놀랐어요. 이거 보고요. 6.2%예요. 전달보다도 12.9%.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내일 제가 상세히 좀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응? 이런데 공매도 놈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매도가 대상승장이죠. 그러니까 물론 대상승장에서도 위에서도 고점에서 공매도 쳐요. 빠져도 먹고 위로 올라가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셀트리온 공매도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 마지막 고비라 생각하시고 잘 버텨내시면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돈 막 벌었다고 그동안 그러죠. 이제 11월 달, 11월 말에 가면요. 아마 다 그럴걸요. 아,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투자가 되지 마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